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상승론자가 되던 하락론자가 되건 본인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인구 감소로 부동산은 폭락한다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내용은 사실 매년 나옵니다. 부동산 괴담처럼 떠도는 것이 바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누군가는 일본처럼 도시가 없어지면서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아니야, 그건 아닌데 더 이상 오르진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락론자들이 주장하는 단골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내용이 진짜인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셔야 되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괴담은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이슈입니다. 선대인 소장이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을 무렵이 있었는데, 그때도 부동산 대세 하락론의 큰 줄기는 사실 인구 감소에 있었습니다. 매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없는데요.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계속 이 이야기는 나왔었고, 하락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늘 사용되어 왔습니다. 2010년 5월 기사고요. 인구 감소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 2018년이죠. 한창 상승하고 있을 텐데, 지방 인구 감소로 지방 도시의 소멸이 우려가 된다. 대표적인 게 창원, 거제, 군산 이런 지역들의 예를 들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가 나왔을 2018년 8월에 조금 하락했지만 급격하게 상승한 창원의 모습이고, 거제는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려왔다가 올랐죠. 그리고 다시 떨어졌고, 그리고 군산의 경우도 떨어졌다가 크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떨어진 건 인구 감소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이때 다 떨어졌죠. 거제가 아직까지 조금 부침이 심하긴 하지만 창원과 군산은 10년과 11년 그리고 21년과 22년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때는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가 없었을까요? 이때는 인구가 증가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곳만 상승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상승을 했지만, 인구 감소 때문에 빈집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이론은 틀렸음이 증명이 된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포항, 구미 이런 곳들도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기업의 이탈 그리고 인구 감소가 이슈인 지역들은 아직도 많은 건데, 그 지역들 모두 다 상승을 했죠. 그렇다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들은 어땠을까요? 더 많이 올랐을까요? 세종시의 인구 변화를 보시면 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충남에서 서산과 당진 정도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면서 인구수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부동산 값은 더 많이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들보다? 세종은 가만히 있다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락폭도 컸죠. 좀 요즘에 많이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요. 당진의 경우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2015, 16, 17, 21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죠.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떨어지다가 20, 21, 22때 반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물론 세종이 최근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고 많이 오르기도 한 건 맞지만 그만큼 많이 반납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진은 오히려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산은 다른 도시들이랑 별 차이가 없죠. 인구와 일자리의 증가나 감소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정보들을 자신의 기호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간다.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간다. 미분양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간다. 얼핏 보면 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기별로 상황별로 결과값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결코 1차 방정식처럼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고 그 심리가 반영돼서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1차원적으로 A 상황이 발생하면 B가 된다로 외우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로 움직이는 시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게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럼 폭락론은 앞으로는 안 나올까요? 아니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1년 뒤에도 나올 거고 5년 뒤에도 나올 거고 30년 뒤에도 폭락론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든 안 되든 말이죠. 제가 예전에 영업할 때 알고 지내던 사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선대인 소장 말을 믿고 그때가 14년도였거든요. 그때 용산의 자가를 40평대를 갖고 계셨는데 그 자가를 매도한 걸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선대인 소장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그 사장님한테 있는 거죠. 어떤 정보를 믿던 안 믿던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도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이죠. 그 사장님은 본인이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만 철석까지 믿은 대가로 아마 10억 이상을 손해봤을 겁니다. 그 사장님은 지금 그때의 교훈을 삼아서 지금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다시 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유튜브나 신문 기사만을 믿으면서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보고 계실까요?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무조건 부동산은 상승할 거야. 아니야. 인구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가장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10,000원짜리 하나 살 때도 며칠을 고민하면서 최저가 비교 평가해보고 꼼꼼히 후기도 읽어보고 하는데 도대체 왜 부동산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이것보다도 고민을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대표적인 하락론자인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이분이 잘한다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분이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상승론자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계속해서 지금도 시장은 상승하고 있어 이 얘기만 합니다.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상승론자가 되던 하락론자가 되건 본인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근데 그분들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정신으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이죠.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모든 것은 내 탓이오라는 마인드를 장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 탓을 하는 순간 발전은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부터 10까지 나의 의지와 판단으로 결정을 한다면 혹시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뭘 잘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당신께서 자극적인 제목에 낚여 이 글이나 영상을 클릭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생산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부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과 영상들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가진 지식들을 계속해서 나눠드릴 건데 저를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진심이 부디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